나이지리아에서 무장 세력에 납치됐던 한국인 2명이 무사히 풀려났습니다. 이들은 국내 대형 건설사 직원으로 지난 12일에 납치돼 17일 만에 풀려났습니다. 김한수 기자입니다. 서로를 부둥켜 안은 직장 동료. 무사히 풀려난 안도감에 감격합니다. 지난 12일 나이지리아에서 한국인 2명이 피랍됐습니다. 납치된 지 17일 만인 어제 오후 2시 풀려났습니다. 이들을 납치한 건 현지 무장단체였습니다. 외교부는 피랍됐던 우리 국민 2명의 신병을 확보했다면서 건강 상태는 양호하며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해 가족과 통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우건설 소속 직원인 이들은 지난 12일 오전 10시쯤 나이지리아 남부 지역에서 무장단체의 매복 공격을 받고 납치됐습니다. 함께 있던 현지인 경호원 4명과 운전기사 2명은 총격을 받고 숨졌습니다. 정부는 납치 사건을 인지한 뒤 재외국민보호대책위원회를 설치해 인질 석방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풀려난 2명과 통화해 위로했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병원 검진 후 안전이 확보된 곳에서 가족과 통화를 마쳤습니다. 이후 절차가 끝나는 대로 조속히 귀국할 예정입니다. 나이지리아에서 한국인 근로자가 납치된 것은 지난 2012년 이후 약 11년 만입니다. 최근 5년 동안은 경제난 등으로 현지에서 몸값을 노리는 납치 사건이 이전보다 3배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이지리아에 있는 우리 교민은 약 400명으로 대우와 삼성, LG 등 우리 기업에서 일하는 한국인 근로자는 340여 명입니다. JTBC 김한수입니다. 한밤중에 서울 신촌의 한 도로에서 역주행하던 전동 킥보드가 마주오던 승용차와 충돌했습니다. 2명이 크게 다쳤는데 1명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남 창원에선 승용차와 시내버스가 충돌해 6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사건 사고 정직명 기자입니다. 전동 킥보드 한 대가 도로 한가운데를 달립니다. 헬멧을 쓰지 않은 남녀 2명이 탔습니다. 잠시 뒤 킥보드와 충돌한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하고 킥보드에 탄 사람은 튕겨져 나갑니다. 오늘 0시 반쯤 서울 서대문구 신촌 명물거리 인근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이 사고로 킥보드에 타고 있던 20대 여성과 30대 남성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남성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은 술은 마시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킥보드가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앙선 침범해서 진행을 하니까 정상 방향에서 진행하던 차하고 충돌을 한 거죠. 승용차 앞부분이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구겨졌습니다. 오늘 오전 9시쯤 경남 창원시 월영동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와 시내버스가 정면 충돌했습니다. 승용차를 몰던 60대 남성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버스에 타고 있던 6명이 다쳤습니다. 당시 승용차는 경사진 도로를 오르던 중 중앙선을 넘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무릎 굽은 도로에서 핸들을 제대로 못 틀고 중앙선을 넘어서 내려오던 시내버스하고 정면 충돌한 사고입니다. 오늘 새벽 4시쯤 서울 성북구 정릉동의 한 고시원 1층에서 불이 나 30대 여성 1명이 다쳤습니다. 불은 침대 매트리스에 얹어 사용하던 전기장판에서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꿀벌처럼 부지런히 취재한 뉴스비 시간입니다. 한 회사에 비서로 입사했는데 업무를 핑계로 회장에게 성착취를 당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선 이 회장이 직원들 간 성관계 영상을 촬영해 유포한 정황도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박사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초 경기도의 한 성인용품 회사에 비서로 지원했습니다. 지금도 올라와 있는 채용 공고에는 임원을 수행하거나 경영 지원 업무를 한다고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입사 후 회장이 직원들에게 내민 서약서에는 전혀 다른 내용이 담겼습니다. 사무실에서 성인용품을 사용한다거나 서로 합의에 의해 직원 간 성관계나 스킨십을 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서약서에는 합의를 강조했지만 실제 사무실 분위기는 강압적이었다는 게 직원들의 주장입니다. 자기 말에 반대되는 얘기를 하면 화를 엄청 내거든요. 소리 지르고 욕하고 그래요. 너 하나 때문에 다른 직원들도 피해보는 거라고. 취재진이 입수한 사내 업무 공지입니다. 모든 직원들은 성적인 업무가 일의 일부이며 이를 피한다면 퇴사 조치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합의에 의했다고 하면 언제든지 싫다고 하면 안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완전 반대되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사실 이거는 지킬 필요가 없어요.
취재진이 만난 직원들은 실제 회사 안팎에서 이뤄졌다고 말했습니다. 따지면은 뭐 회사를 퇴사하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첫날. 이 회장은 직원들과의 성관계를 촬영해 다른 직원에게 유포하기도 했습니다. 있대요? 아, 경찰이 거기. 네, 연락 왔어요. 래프 앞서에서 했는데 전화하는 게 찍혀있대요. 그래서 알았어요. 나 찍었네. 직원들은 성적인 것 외에도 회장에게 임금 체불과 투자 사기를 당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한 번이라도 배당금 준 적이 있어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제가 투자한 금액 돌려주시면 안 되냐고. 네가 생각하는 것만큼 쉽게 돈을 줄 수가 없다 이거야. 각각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회장에게 돈이 묶여있는 바람에 회사를 그만두기 어려웠다는 겁니다. 일부 직원들은 이 회장을 위력에 의한 간음과 카메라 촬영, 사기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이 중 위력에 의한 간음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됐고 나머지 혐의는 검찰로 넘어가 수사 진행 중입니다. JTBC 박사라입니다. 이 회사에 저희 취재진이 직접 지원해 면접에 들어가 봤습니다. 비서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질문은 물론 성희롱성 질문까지 쏟아졌습니다. 이어서 박사라 기자입니다. 취재진은 지난 3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해당 성인용품 회사에 비서 입사 지원서를 냈습니다. 면접에서는 업무와 관련 없는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다른 직원하고 그 용품을 사용한다면 그게 가능한가? 이게 다 성희롱이에요. 전부 성희롱이에요. SNS나 이런 걸 통해서 만약에 이런 질문을 했다. 이건 그냥 통신매체 이용 음란입니다. 바로 범죄예요, 바로 범죄. 이 회장을 찾아가 취재진임을 밝히고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그는 사내 성행위가 이뤄진 건 맞지만 업무상 필요했고 직원들의 동의를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일적으로 만난 사람들이고 일적으로 성적인 알고리즘 만들려고 하는 건데 일위에서 내가 시켰다고 하면 몇 명이나 내가 수사기관에도 얘네가 즐겼다 팔아.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지 않은 이유를 묻자 생활이 어렵다며 자신이 기초생활수급자라고 밝혔습니다. 사업하다면 그럴 수 있잖아요. 열심히 했는데 안 돼요. 월급을 못 주는 상황이 당연히 오죠. 제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전에 하나씩 다 파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집도 지금 관리비도 못 내고. 취재 결과 이 회장은 과거에도 직원들의 월급을 9,800만 원가량 주지 않아 고용노동부 임금 상습체불자 명단에 올랐습니다. 투자 사기 의혹과 관련해선 자신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용된 분들한테 별도의 투자금 받은 거는 반환이 안 된 거는 맞나요? 아는데도 투자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겠어요? 이 사업 아이템 다 알아요. 그래도 하는 거예요. 전문가는 직원들의 어려운 처지를 이용한 비도덕적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도 동조했어 라고 하는 죄책감을 느끼게 가스라이팅을 합니다. 후유증이 더 오래가고 힘들게 기억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모든 건 모두 합의에 의한 거니까 다 네 책임이야. 나는 책임지지 않아. 라고 피해자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압박을 가하는 치밀한 범죄로 보여요. 이 회장은 지금도 회사를 운영하며 새로운 비서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JTBC 박사라입니다.